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일기예보 하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는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인천 지역에도 뭐 5,500명인가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코로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이는 데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MBC 방송의 문제하고 경남지사였던 그 김경수 지사 특사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방송 여러분들 KBS도 그렇지만 아주 그 보수당, 애국 보수당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비판적이고 들고 물고 씻고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태극기 집회하는 데 대해서 너무 보도를 엉터리로 하고 보도를 아예 내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안 본다니까요. 지금도 안 본다니까요. 근데 MBC 방송이 완전히 그렇게 좌편으로 기울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방송이라고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공정하게 해야 그 생명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취재 그 근본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그 MBC 그 윤석열 대통령 뉴욕 그 방문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가짜 자막으로 방송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모질게 비판받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MBC 방송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봤더니 문정부 5년간 취재 지원금으로 수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건 돈 가지고 장악을 한 것 같아요. 돈 가지고. 공영방송 MBC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받은 취재 지원금을 보수 진영의 공격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보도를 자료를 통해 MBC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네이버가 기부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공동 선정하는 취재보도 지원 사업에 단독 신청하여 수억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는 MBC가 팩트체크를 가장해 취재 지원금을 보수진영 공격자금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가 한국언론학회가 기부한 금액은 총 7억 8천만 원 이상이며 그중 MBC는 2018년부터 2021년 8차에 걸쳐 총 1억 6,8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박 의원은 2018년 MBC는 기부금을 유용해 제주 4.3 사건 70년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방송을 제작해 제주 4.3 사건을 보수 진영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조작 보도를 자행했으며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현장 검증 등 보도에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원 외교 특성을 왜곡해 하는 방송을 제작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MBC 취재비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애초 지원금 신청서상에도 없는 해외 일정을 추가하면서 취재 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했다며 취재 지원금을 유용해 카페에서 티라미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고 심지어 하노이 맥주를 먹는 등 고급 한우집에서 수십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취재 계획을 버젓이 알았음에도 사업 신청을 허용한 것과 취재 지원금 규정에 어긋나는 다수의 예산을 유용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연임 의사를 밝힌 박성재 MBC 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렇게 방송들이 말이죠. 금전에 연루돼 가지고 국민한테 보도하는 거, 국민이 그 보도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뭐 시청자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많지도 않다고 그러는데요. 언론이 공정 보도를 팩트 보도, 공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 언론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언론만큼은 선진국일수록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팩트대로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언론기관이 좌파 언론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MBC, 뭐 KBS, 뭐 YTN, 연합통신 뭐 이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방송이 어느 그 정치권의 한쪽에 일방적으로 거기 몰입해서 그쪽에만 그저 덮어가 나가는 그쪽에만 일방적으로 지켜세우는 그런 보도는 언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그래서 요즘엔 뭐 기레기 언론이라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MBC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만 MBC 그런 방송은 아주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없는 게 낫습니다. TBC 서울 방송도 지금 현재 김어준이도 이제 이달 말 12월 말로 뭐 사퇴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 문통정부 때 언론들이 거의 다 언론들이 문통정부 그저 보호하고 문통정부 감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애국 보수 쪽에 그쪽에를 더 무슨 그 두둔하고 거기를 그 치켜 세우고 거기를만 많이 보도해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대로 보도를 해라 이거야. 사실대로만 보도해라 이거야. 그러면 그 보도 기관으로서의 언론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언론들의 본분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 국민들 지금 현재 완전히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잖아요. 언론도 지금 좌파에 많이 지금 현재 몰입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시겠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12월에 특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몸도 아프시고 고령이고 그래서 지금 형도 살 만큼 살았고
또 그 죄목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국민들이 저기 신뢰하지 않고 그대로 믿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도 이제 가석방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꼼수 들러리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들러리 특사 가석방은 거부한다. 참 김경수 대단해요. 여러분들 그 트루킹 사건으로다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문재인이 문통하고 가장 그 가까운 그런 차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호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은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재판받고 구속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배짱에 완전히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죠. 참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참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특권층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층이 누굽니까? 참 정말 해도 넘어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하며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에 MB 대통령은 자기의 그 특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그, 그 형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염려한다면 나 특사 안 받아도 좋다. 그냥 구속돼 있어도 좋다. 이렇게 아주 넉넉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MB 대통령의 특사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꼼수나 그렇게 해서 가석방이 뭐고 나오면 다행으로 생각하지 꼭 뭘 갖다 비교해가지고 말이야. 당신네들 정부 문통 정부 때 그 재판 받아가지고 구속된 거야 김경수가. 뭘 꼼수고 뭐 그래 저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는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정말 이 좌파들 그저 보호하기가 말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자녀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야당은 이재명이가 이제 만약 소환되고 기소에 되고 되면 뭐 이낙연이가 들어온다고 미국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만 김경수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문파들의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나 뭐 드루킹의 그 큰 사건이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경인선으로 가자, 뭐 경인선으로 가자, 그러고 그렇다 했던 그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 많은 그 범죄 의혹을 간거나 김경수 지사나 거기서 거긴데 야당도 꽤 사람이 인물들이 없나 봐요. 이낙연은 또 그렇게 좀 이낙연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면 복권이 돼야 김경수 지사를 이재명이가 낙마되면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의 그 일부의 세력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 복권을 원하는 거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이 됐든지 뭐 했든지 그래도 하루도 좀 빨리 나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말이죠. 그것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큰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큰 사건을 갖다 만들어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대통령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했다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중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기징역, 무기징역. 뭐 음주운전했다든가 뭐 또는 뭐 운전하다가 무슨 이렇게 그 구속된 사람들도 말이죠. 몇 년씩 형을 살고 그러는데 이 나라를 흔들어 놓은 사람을 갖다 말이죠. 그냥 선거판을 아주 완전히 흔들어 놔가지고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문통의 측근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음에 또 주자로 내보낼까 하는 그 생각에 지금 복권을 원하는 거예요. 아주 협박조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한테 복권 없으면 가석방은 거부한다. 나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69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예산안도 마음대로 흔들잖아요. 마음대로 흔들고 그 저 일당 민주당의 일당으로다가 야당 단독으로다가 그냥 법률도 막 통과시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총선이 매우 그래서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 경제 발전과 안보 그다음에 외교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돼야 우리 국민 모두의 이득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다 이득입니다. 이 좌파들도 그런 건 다 자기들한테 이득이 오는 걸 알면서 그저 자기 패거리 보호하기, 패거리 그저 그 도와주기, 그저 그런 데만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이 좌파들은 국가와 국민을 아주 눈 안에 두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들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하튼지 김경수가 가석방을 거부한다면요 그냥 형살게 냅두세요. 그네들은 문통은 피도 눈물 안 없는 사람도 아닙니까? 적폐 수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그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 다 그냥 구속시켰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좌파가 아니고 우파는 그냥 가차없이 칩니다. 이게 국가에 위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발전됩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문바들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 이빠들 명빠들이라든가 뭐 이재명이 지지하는 사람들 뭐 개딸들 말이죠. 아주 참 이 좌파들 정부 이거 완전히 이 좌파들을 좀 이 뇌리를 고쳐가지고 정신 사태를 고쳐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집단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총선 때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많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인천 지역에도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